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이제 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3+3+3이라고 하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그 갱신 청구권 규정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아직 통과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제안 이후부터 이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좀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한창민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 발의로 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10명이 이제 발의를 한 상황이고, 의안 번호는 13,489번이고요. 제안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 제안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조금 더 보장해주겠다. 거주기간은 평균적으로 7년가량 되는데 보통 3년 정도 쓰고서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임차인을 더 보호해서 거주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거기에다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제한 이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늘어나서 전세 포비아라는 말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고, 이 법안에서는 3+3+3에 대해서 주로 다뤘지만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자, 어떤 게 제일 크냐면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저는 중립으로 보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에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했었어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했는데 새롭게 바뀐 집주인한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대항력이에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1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1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악용한 사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거예요. 이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을 하니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먼저 내 보증금을 경매에서 받는 권리도 다음날 0시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서 잔금을 치른 날에 대출을 받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약간 전세 사기에 악용됐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주를 마친 다음날 0시가 아니라 그날 0시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할 때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그 임차인이 갑자기 그날 이제 잔금을 치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갑자기 후순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조항을 보면 어떤 부작용이 조금 생각이 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과정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꼼꼼하게 심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날 갑자기 세입자가 들어오면 자신의 우선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대출 규제나 이런 게 굉장히 더 강해질 심산이겠죠. 아마도 이걸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조항이지만, 만약에 이대로 바뀌게 되면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어떤 확인서나 절차가 필요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경매 신청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해요. 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 근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몇 달 정도 돈을 못 갚게 되면은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은행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임의경매라고 하는데요. 이 경매 신청권을 지금은 임차인은 없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그냥 이 사람에게도 경매 신청권을 주자, 따로 소송할 필요 없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경매 신청권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임차인이 1회만 쓸 수 있고 원래 기간을 2년 정도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2+2라고 해서 총 4년 정도를 갱신을 해서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3+3+3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을 하고요. 다만 총 9년 이내에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2회로 변경한다. 그래서 3+3+3이라고 해서 처음에 3년으로 계약하고 들어가고 이거를 2번 연장을 할 수 있는, 총 9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규정이 통과가 된다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받으려고 할 때 일단 월세라든지 전세금을
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한번 받게 되면은 월세 인상률이나 그 보증금 인상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일단 금액을 올려놔야 나중에 물가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세나 월세 상승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집주인이 절대로 놓칠 리가 없죠. 만약에 이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그 순간 매물이 마르거나 아니면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가 이때 당시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이나 맘대로 내쫓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임차인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규정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임대인지가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규정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돈이 없는 집주인한테 집을 넘기는 그 전세 사기 때 그런 방식을 조금 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하겠다라는 취지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 부분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할 때 굉장히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거를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뀔 때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하는 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판례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를 법제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사실상 갭 투자를 못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내가 임차인이 들여와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떠안고 내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갭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데 원래 집주인한테 그냥 돈 받을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액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5억은 전세였다라고 가정하면은 원래는 이제 갭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으면은 5억을 이제 내고서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전세 기간이 다 됐을 때 5억을 돌려주면 되는 방식이었는데 어차피 토호제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규정이 통과되고 임차인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지금 달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갭 투자가 더 어려워지겠죠. 어쨌든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당이 사실은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은 사실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도 임대차 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라이브나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되게 되면은 뭐 제가 지금 뭐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월세나 전세는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월세 폭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뭐 만약에 3+3+3으로 행사하면 9년을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처분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임차인에게도 이게 사실은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갱신 청구권을 두는 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됩니다. 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월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점점 이 기존에 조금 좋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던 분들이 월세로 내놓는 그런 매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거는 간곡히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논의가 필요해요. 이 임대차보호법은 원래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법무부가 소관부서인데 이 보통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같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의 경우에는 발의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민법이라든지 각종 법 전문가들을 불러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개정을 하는데 뭐 1년, 2년은 쓰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그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거를 이 법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 법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이게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